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이죠. 바로 경기도입니다.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의 유승민 예비 후보가 나왔었고, 내일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그것도 가장 큰 경기도의 지사 자리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거 해야지라는 마음 먹었습니까? 최근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는 공보단장으로 또 대장동과 관련한 지역 현안으로 국민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그 뒤에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침에 인사를 드렸었죠, 국민 여러분들께. 근데 지자체 선거가 점점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정권 교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정권 교체가 미완의 상태로 돌아갔고 그 미완의 상태가 경기도에서 비롯되고 있었고, 그러면 마무리는 누군가 해야 한다. 그걸 당에서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일명 도로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위태로울 수 있으니 네. 김은혜 의원이 나가서 필승으로 만들어라 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경기도에 제가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에서의 요청이 좀 있었어요. 이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면, 네.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저도 대선 전부터 지방선거가 바로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치권 여의도 주변에서는 경기도는 김은혜 의원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결심이 없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있었던 건가요? 사실 선거에서 제가 대선 때 정권 교체에 우리 지역과 또 우리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120%제 자신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될 만큼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대통령실 취임까지는 도움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대변인으로 온 건데,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당에서 완벽한, 지금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위태롭다. 그래서 당에서 요구가 김은혜 의원이 나가야 된다는 건데, 먼저 대선 후보급인 유승민 전 의원님이 경기도에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위태롭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유승민 전 의원님 갖고는 경기도가 위태로워. 김은혜 의원이 나가야 된다. 요 얘기신가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이것을 유승민 의원님이냐, 유승민 전 대표님이냐, 아니면 김은혜 의원이냐라는 그런 개별로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전 대표님이 갖고 있는 관록과 그리고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젊음과 혁신과 역동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서로 함께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선의의 승부를 펼치면서 분명히 우리 당이 국민들 앞에 이번 경기도 지자체장 선거를 어떻게 임할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당이 판단한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어요. 경륜의 유승민, 혁신과 젊음의 김은혜가 같이 치열한 승부를 하면 훨씬 국민의힘에 유리해지는 국면.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 요거 여쭤볼게요. 어제 유승민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뜨겁고 멋있는 승부를 보여드리자는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 말씀도 뭐 같은 맥락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경선해야 되잖아요. 대선 후보급인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왜 김은혜 의원을 뽑아야 됩니까? 저는 대선 후보니까 경기도 일도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운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온 사람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선거에서 명분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유승민 전 대표님보다는 명분을 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고 유승민
전 대표님은 정계 은퇴를 고민하셨다가 경기도로 오셨잖아요. 예. 이 지점이 앞으로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임해야겠다 생각할 때 그 직전까지 누가 경기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로 해결해야 될지 예. 실질적으로 고민해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앞서 김은혜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네.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120%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역시 고민의 정도가 최근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함께하고 있는 저희 유권자가 있는 예.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분단 판교의 문제가 따로 있고 평택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얘기하고 인구도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추라고 얘기하면서 경기도민에겐 그러한 대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충분히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에서부터 교통 인프라까지 어느 하나 주민들이 서울의 기세에 눌릴 뿐 당당히 기표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단 판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네. 지역구를 둔, 그러니까 네. 분당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 문제를 직접 느껴본 시간에 네. 그리고 고민의 깊이가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경기도의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과 주거죠. 어. 네, 이게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 가장 많은 기여를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서울보다 400만이 많고 GRDP, 즉 경기 도내 총생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예산은 서울보다 11조가 적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 자체가 불공정이죠. 그리고 교통이나 주택이나 도시 환경까지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재명 그 전 지사가 대장동 문제, 법카 유역 문제, 지역 화폐 문제까지 해결 과제가 수두룩하거든요. 아침만 하더라도 이 경기도민의 출근길은 출근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시루 같은 광역버스에 예. 또 지하철 하나 놓으려고 해도 서울에서 막히고 국토부에서 막힙니다. 길 하나 놓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집은 다 지어지는데 주민들의 발은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예.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까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기도의 가장 현안은 교통과 집, 주거다고 하셨는데 네. 연고 없이 들어오신 유승민 후보도 어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해결책이 달랐을 수가 있는 건데 경기도에 그러니까 재산세만 16년간 잠깐 성남에 아마 네. 투자한 집이 있어서 내셨던 유승민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해법은 그러면 뭡니까? 저는 유승민 전 대표님에 대해서 여기 얼마나 사셨는지 묻고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하고 예, 싶어요. 네, 민주당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연고가 네. 없던 분과 사실은 문제점의 인식은 뭐 가장 큰 원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네. 말씀하셔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이 심장에서 머리까지라고 하던데요. 예. 저는 심장에서 발까지 이어왔던 행보를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점이 뭐라는 건 얼마든지 읽고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주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걸 주민들과 같이 싸워보면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 일을 해결하는 작은 성공이 켜켜이 쌓이면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1360만의 우리 주민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큰 성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통과 주거를 이 문제를 네. 심장으로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제 발로 말씀하시는 해결했다고. 건데. 예. 발로 조그만 해결을 발로. 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서현동 110번지라고 하는 예. 불과 3km 출퇴근을 하는데 40분 1시간 걸리는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 문제 해결하지 않고 2,500세대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예. 막무가내 정책이 있었거든요. 주민들과 함께 싸워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주민들이 승소를 한 거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막상 살고 나니까 10년 뒤에 시세와 다름없는 10억 넘는 돈을 내고 반환을 혹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니까 힘들어했거든요. 예. LH와 싸우고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국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으로 대출 연장 등을 포함한 LH 2.0이라고 하는 임대주택 서민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솔루션을 예. 도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서 어떻게 김은혜는 할 수 있을지 저는 두고두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심장으로 느끼고 발로 해결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서 이제 거기에 방금 말씀하실 때 힘 있는 김은혜 후보가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힘 있다는 건 어떤 얘기죠? 힘이 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 힘 있다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경기도는 경기도만으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새 중앙정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협의를 도출해내서 결실을 갖다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과는 재보궐선거에서 그리고 당선인과는 대선 과정에서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함께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더 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힘 있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네. 유승민 후보가 더 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와 오세훈 시장은 네. 과거 대표적인 비박계이기도 했고요. 예. 네. 탄핵의 강을 건넌 지는 꽤 오래됐고요, 예. 저희가. 그리고 이거는 당선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선 이후에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후보와 여당의 후보의 차이는 뭐냐. 예. 결국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책 집행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감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로드맵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미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어쨌든 대선 후보급이 대선 맞아요. 후보에 출마를 했었죠. 네. 2017년에도 유승민 후보는 했었고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님이 나오실 때 윤심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많이 몇 번 인터뷰에서 다 부정하신 거를 네, 보긴 네. 했습니다만 네. 지금 힘이 있다. 특히 새 중앙정부와 힘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럼 정말 윤심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팀이기는 지금 유승민 전 대표님이나 저나 예. 국민의 이름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유승민 전 대표님이나 저나 똑같은 여당 후보가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보다는 네. 당선인이나 어쨌든 이른바 윤핵관들과는 내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가는 겁니까? 윤핵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윤핵관은 원래 이제 쿠키뉴스에서 맨 처음 나왔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서 극히 일부를 지칭한 걸로 했고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님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쿠키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경선 과정에서였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을 대선 치르면서의 윤핵관이나 그리고 혹시나 익명으로 가정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지칭하는 건 허공에다가 갈퀴를 흔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줬습니다. 저는 윤핵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권 교체와 새 정부의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모두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물 여쭤보도록 먹어도 되죠?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김은혜 의원님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저도 이제 뭐 업계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지금도 업계에 있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뛰어난 기자고 뛰어난 앵커였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실 때도 평가가 좋았고요. 아, 그랬나요? 예. 대기업의 임원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KT에 정무로 당시 낙하산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네. 그쪽 업계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1360만 네. 경기도의 수장, 광역단체장을 맡기에는 초선이시고 네. 경륜이 좀 부족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륜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실패한 경험까지 경륜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성공해 본 사람이 경기도 정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요. 굳이 어느 곳에 몇 년 살았는지 혹은 몇 년의 경력이 있는지 중요했다면 예. 저희가 영선의 당대표를 뽑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2년 정치 경력입니다만 그러면 8개월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국회의원은 초선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청와대에서 조직 능력이나 조직 운영 능력을 또 기업에서 함께 쌓아오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오랜 시간을 보냈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서 진심을 다하고 거기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능력과 역량으로 검증받았냐. 그 성과를 순도라고, 가져왔느냐. 예, 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진심의 깊이라고 또 그렇게 살아온 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예.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내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영선의 당대표 이준석 네. 대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와 당시 충돌이 되고 좌충우돌하고 할 때는 역시 경륜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구나라는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누가요? 그거는 이른바 앞서 이제 윤 대표는 실체가 없다고 하셨지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최근 뭐 전장현과의 그런 부분도 그런 경륜이 좀 부족하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경륜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지금 찾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네.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력이나 그분의 영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력이 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각자의 가치관의 색채와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보다 살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경륜과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영선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 경륜이란 부분 때문에 좀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한 분이 있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연공서열로만 계속 갔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민주당 얘기를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네. 염태용 수원시장 그리고 이제 합당 서약식을 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네. 민주당 후보들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은 맡으면 안 됩니까, 경기도? 저랑 청와대에 같이 계셨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었을 때 경제비서관을 하셨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예. 동료로서 같이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요. 예. 다만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최일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셨죠. 예. 그런데 작년 4월이 되니까 갑자기 소주성에 대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문을 쓰신다고 하다가 또 새로운 물결로서 제3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또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는 이재명 전 지사님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조금은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이재명 고문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는 뭐 김동연 전 부총리뿐만 아니라 예. 모든 민주당 후보님들이 지금 이재명 전 지사님과의 인연을 강조하시면서 이재명을 계승해서 이번 선거에 나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른바 명심 마케팅을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겐 지금 중요한 건 명심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 주어가 경기도민이어야 하지 이재명 전 지사가 돼야 됩니까? 이재명의 경기도가 아니라 국민의 경기도민의 경기도여야 한다고 그분들께 주어를 갈아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김동연 뭐 경제도 안 되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주성에 대한 반발은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끊임없는 갈등은 그 당시에도 이제 기사화된 바는 네네.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바꾼 건 아니고. 네네. 예. 근데 반성문을 경제부총리 시절에 쓴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반성문을 쓴 거는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일단 경기도지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심 본선에- 마케팅하는 것만 봐도. 아니 본선에서 맞붙고 제가 제기할 수 있는 그 승부처 몇 개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도 이제 똑같이 아마추어라고 해도 이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셨고 UFC 옥타곤 무대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치로서는 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정치 경력 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옥타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예. 후보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경선 룰 과정에서 물론 제가 제 3자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공명정대한 경선이 될지 예. 아니면 경선이라는 무늬만 이름을 빌어다 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전략공천이 될지 그걸 한번 지켜보고 나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 안민석 네. 후보나 조정식 후보나 영태영 수원시장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 네. 어제 출마 선언하고 오늘 네. 김은혜 의원님 보니까 네. 대장동을 가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진 혹시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예, 사진을 좀 준비했었는데 지금 대장동의 부당이 김은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쪽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예, 오늘 모습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 비리 감사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것부터 하실 생각인가요? 성장을 하려고 하면 혁신을 해야죠. 혁신을 하려고 하면 공정과 상식이 먼저 서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과제죠. 왜냐하면 대장동 문제의 주요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예.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죠. 그게 저는 이젠 부당 이득은 부당 수익은 대장동을 포함한 경기도민들에게 반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장동 주민, 경기도민에게 가야 할 게 가지 않았고 특정 카르텔 그리고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알만한 분들에게 다 나눠줬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3억 5천 넣은 다음에 8천억 예. 원의 수익에 잔치를 벌이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자신의 고향에서 터전을 등지고 전월세를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목격하셨고요. 대장동 저격수로 대선 과정에서도 네, 활약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또 이렇게 이제 만약 감사되고 그러면 이게 경기도가 너무 정치투쟁의 장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분들의 자유인데요. 불법인 걸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게 오히려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직무유기죠. 그동안 검찰이 힘 있는 권력을 바라보면서 바람보다 먼저 누웠죠. 풀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진 수사 때문에 벌써 2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받는 거는 보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그리고 나중에 검찰과 경찰이 하면 그것은 정치보복이라 얘기하는 게 그게 지치고 싫어서 국민분들이 정권 교체해 주신 거 아닌가요? 예. 내로남불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뭐 워낙 많은 일을 하셨고 그래서 네. 끝난 다음에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는 게 가장 아쉬웠다라고 하는데 네, 아쉬웠다고 하면서 또 바로 큰 일에 뛰어드셨어요. 네. 정치인 김은혜의 꿈은 최종 꿈은 뭔가요? 뭐 최종이란 말은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많은 분들이 아들과 함께 이제 껴안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들이 중학생인데 엄마 부담스럽다고 도망갔거든요. 모든 중학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예. 싶었습니다. 예. 그건 아마 일하는 엄마들 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갖고 있는 예. 자녀에 대한 딸과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데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제 지역구 구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이 전장에 나가서도 우리에게 했던 거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어라는 인정을 받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늘 중요하죠.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인류 원칙을 되새겨서 항상 겸손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이제 가족 얘기를 하니까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아주 그만. 저도 중2의 부모를 했던데 그랬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랬어요? 5, 3 넘어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까? 예, 회복됩니다. 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수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화목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은혜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